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진로 선택 특강을 맡게 된 유승주라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이제 충남과학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학부에 입학을 했다가 졸업 후에는 이제 같은 대학원에서 배터리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순간마다 이제 진로 선택을 할 때 사실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사실 진로 선택은 고3 때뿐만이 아니라 대학교를 졸업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 세대도 사실 진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아빠로부터 듣게 됐는데요. 이런 진로 고민을 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점은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자입니다. 사실 싫어하는 것을 사실 몇 년, 혹시 수십 년 동안 하면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진로를 고민을 할 때는 본인이 싫어하는 것부터 우선 배제를 해 나간다면 그 남은 것들 중에서 사실 자기가 고르면서 이제 진로 선택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그래서 제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계속 공부를 진행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과 베이스를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 화, 생지, 수학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싫어하는 것을 알아가고 싶었는데요. 가장 좋아하는 걸 찾기가 정말 어려웠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는 것부터 이렇게 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암기하는 것을 이렇게 안 좋아하기 때문에 생물이랑 지구과학을 이제 뭔가 좀 배제를 하고 나머지 진로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리랑 화학을 제가 좋아한다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진로들을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를 선택을 할 때에도 기계과, 재료과, 물리학과, 화학과 여러 가지 과들이 있었는데 큰 기계를 이렇게 다루는 것에 능숙하지 못하고 저는 오히려 조금 작은 것에 좀 다루는 것을 좀 잘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재료과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서도 이제 재료과를 졸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진로를 선택을 할까를 고민할 때 싫어하는 것부터 배제를 해 나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진로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진로를 선택을 할 때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싫어하는 것을 배제하자 이고요. 그 남은 것들을 이제 선택할 때에는 사실 큰 도움을 받는 것이 먼저 그 진로에 가 계신 선배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가보지 않은 진로들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 진로에 대해서 먼저 가 계신 선배들의 이제 이야기를 듣는다면 진로를 선택할 때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진로를 선택을 할 때 고등학교 선배들 중에서 이제 기계과, 여러 가지 과들에 가까이 가 있는 선배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고 그런 기회들로부터 제가 이제 과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졸업하신 선배들의 이야기로부터 이제 재료공학이라는 과를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재료공학에 대한 과에 대해서 사실 궁금해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저희 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제 재료공학이라고 그래서 혹시 식재료 다루세요? 라는 말을 많이 듣곤 했었습니다. 그런 재료가 아니라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반도체라던가 배터리 혹은 이런 생체 재료, 바이오 쪽에 되는 모든 전반적인 재료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학교에 와서 배우다 보면은 뭔가 한 것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엄청 넓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를 졸업할 때쯤 되면 사실 제가 4년 동안 뭘 배웠나라고 싶을 정도로 엄청 넓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졸업을 하게 되면 다양한 진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을 갈 수도 있고 배터리 관련된 기업을 갈 수도 있고 바이오에 관한 기업을 다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기업에 가서 제가 뭔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뭔가 전문적인 것을 할 수가 없는다는 좀 한계점을 갖고 있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이 조금 더 메리트 있는 과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원을 선택을 해서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배터리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배터리라는 진로를 선택을 한 후에 이 분야에서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서 혹시 만약에 제가 아직 어떤 진로를 가게 될지 모르지만 회사에 가거나 혹은 연구원이 되거나 혹은 교수가 될 때 각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싶어서 대학원이라는 진로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진로에 대해서 선택을 할 때 우선 뭐가 좋아하는 게 모른다고 이렇게 막연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오히려 싫어하는 것부터 배제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각각 분야에 해당하는 졸업자들을 어떻게 연락을 하거나 혹은 부모님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 분야에 있는 분들을 좀 만나가다 보면 진로에 대한 가닥이 조금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뭔가 가슴이 뛰는 일을 찾고 싶었지만 그런 일을 막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냥 본인이 진짜 싫어하고 이거는 진짜 이 일하면서 오랫동안 못 버틸 것 같다라는 일을 배제하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거나 그 진로로 쭉 나아갈 때
뭔가 큰 막힘 없이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로를 이제 선택을 하고 계속 그 길로 나아갈 때 이게 뭔가 지치지 않고 한 번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살아가다 보면 진로를 하다 보면 막힐 때도 있고 그럴 때 뭔가 번아웃이 오게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뭔가 번아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취미 생활로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번아웃 극복 방법은 어떤 기간을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설정을 할 때 번아웃이 오지 않을 정도의 기간을 설정을 해서 그 안에 할 수 있는 이제 목표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연구를 하게 될 때 연구를 진행을 해오면서 사실 교수님과의 정기적인 미팅이 있습니다. 그 미팅 때마다 제가 뭔가 보여줄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이제 없을 때 좀 많이 힘들고 또는 이제 그걸 준비하는 동안 번아웃이 올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제가 하루에 뭔가 할 양을 이렇게 명확히 설정을 해놓고 그것을 이제 뭔가 하루를 완전히 쉬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해 나간다면 그런 번아웃 같은 것을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계속 제가 석박 통합 과정에 있는데 대학원을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크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원, 회사 혹은 교수의 진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진로에서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 보았을 때 뭔가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뭔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것에 대한 꿈을 좀 갖고 있습니다. 교수라는 직업을 일단 목표로 삼고 있긴 한데 그 길이 엄청 어렵다고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 대해서 뭔가 끊임없이 찾고 사실 선배들 중에서도 교수가 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공부를 제가 하면서 느꼈던 것은 저는 이제 어떤 현상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나도 큽니다. 어떤 현상이 딱 발견을 했을 때 그 현상의 기저가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반응 같은 메커니즘들이 있는데 그런 메커니즘들을 알아갈 때 사실 정말 저는 뭔가 좀 어떻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반응들을 알아가는 것에 정말 재미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어떤 실험을 한다던가 실험을 하는 그 밑에 단계의 어떤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하게 되는데요. 계산 과학이라는 분야에서 저는 이제 그 큰 실험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진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대학교 와서 조금 더 구체적인 진로가 될 텐데 대학교 와서 혹시 막 본인 이제 실험보다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반응 메커니즘이 알고 싶다라고 하면 나중에 계산 과학이라는 타이틀로 좀 여러 가지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 대학교에 와서도 실험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큰 것뿐만이 아니라 엄청 작은 것에 대한 설명하는 여러 가지 진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떤 한 진로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지만 그 진로 안에서 사실 여러 가지 갈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길들은 아직 그 진로에 가보지 않은 사람 말고는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마지막으로 강조드리지만 그 진로에 가 있는 선배들한테 어떻게든 좀 연락을 해서 많은 정보들을 알아가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원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는 뭔가 계속 이쪽 공부를 하다 보면 제 뇌가 전부 다 이공계 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뭔가 너무 좁은 사고를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료공학에 관한 책 사실 많이 읽긴 했지만 전부 대부분 이제 전공 서적들이라서 뭔가 여러분들이 접하기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뭔가 좁은 사고로 이렇게 흘러갈 때 저는 이제 인문 서적을 좀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사실 저는 에세이를 읽는 것이 좋아하고 그 이유는 이제 각각 작가들이 삶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녹아나와 있는 것이 에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쪽 공부에 치우쳐져 있을 때 다른 것을 아예 보지 못할 때 다른 것을 보고 싶을 때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이 녹아있는 에세이를 읽는 편입니다. 그래서 혹시 또 재료과에 궁금하다면 이런 기관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줘도 제가 많은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 혹시 재료과에 대해서 궁금을 하거나 이공계 진로에 대해서 궁금을 하다면 저한테 편하게 연락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